막내가 태어났을 때 이제 12남매가 우리 집은 끝일 거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13남매가 됐을 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장녀 롤이 있잖아요. 그럼요. 학교 갔다 와서 밥 차려줘야 되고 내가 좋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 좋아하면 조금은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항상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내를 또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막 너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엄마가 키워 엄마 얘기잖아 약간 맞아요. 와. 근데 지금 엄마 같은 역할을 이제 20살인데. 네, 하신 거죠. 근데 또 저희 엄마가 또 노산을 하셨으니까 너무 힘드신 게 옆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안고 두 번 안고 세 번 네 번 안는 게 둘째도 있잖아. 셋째도 있고. 근데 거긴 몇 살이었어요? 둘째는? 저는 3살 차이 나니까 고등학교 17살이에요. 네.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듣고 싶었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 얘기를 진짜 듣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보라입니다. 저는 33살이 됐고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직업은 배우입니다. 보라의 호출로 모인 작은 아이들. 부모처럼 의지가 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12남매에게는 둘째 보라가 있다. 언니! 나 이현이. 난 약속 지켰는데 너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거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오늘 흡사 분위기가 상담소 느낌이 아니고 팬미팅 느낌이야. 너무 좋아요. 네. 자, 금쪽 상담소 진짜 와보니까 어떠세요? 네. 표정. 제가 진짜 실제로 손은 진짜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 그 금쪽이도 열심히 챙겨보는데 진짜 예기치 못한 거를 막 이렇게 찾아냈을 때 그렇죠. 요새 아이돌 게임. 네, 잠깐만요. 네. 자, 잠깐만요. 멈춰봅시다. 네. 잠깐만. 이거 위급 상황입니다. 응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한 상황에서 하나만 가르쳐라. 소통할 수 있는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 와 정말 똑똑하시고 놀랍고 막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이렇게. 진짜 찐팬이시군요. 네. 야, 분위기가 좋네, 오늘. 보라 씨가 막 아예 선생님께 눈을 떼지 못하고.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똑순이에요. 그 느낌 있다. 똑똑이 똑순인데 나름 현명하고 또 본인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 그냥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본인이 갖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좀 있네요. 똑순이. 아니, 근데 이렇게 똑순이가, 그리고 본인의 기준도 확실한 분이 우리 금쪽 상담소를 찾아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할 때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막 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못 쉬겠어요. 왜 못 쉬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쉬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데뷔가 지금 16년 차인데 그럼 그동안 그러니까 쉼 없이 달려오신 거예요? 쉼 없이 못 달리죠. 왜냐면 작품이 없으면 강제 그러니까. 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자격증이 막 뭐 수제청 만들기 마스터하고 뭐 요리 자격증도 따보고 뭐 비누 공방 가서 비누도 배우고 막 이런 시간들을 막 이렇게 채웠었거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뭔가를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hould be. Should be. I should be.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should be complex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좋죠.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열심히 살 때 계획이 있는 것도 좋긴 좋아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 타이트하게 계획을 탁탁탁탁 세워서 그것대로 탁탁탁탁 움직이고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 뭔가 계속 생산적인 걸 배우고 뭔가를 하고 이러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런 거를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어떠세요? 보라 씨는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는데 뭔가 이 하루 안에 내가 뭔가 어제보다 더 나아진 게 있을까? 근데 그걸 하루 단위로 쪼개요? 네.
하루 내가 오늘 뭔가를 했을까? 뭔가 과제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 과제를 내가 수행을 했을까? 그리고 자기 전에 뭔가 하나라도 했으면 편하게 자는 거예요. 또 요즘 일과는 어떠세요? 요즘에요? 네. 요즘에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그 스토어를 열었어요. 온라인 스토어를.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 어릴 때 꿈이 그 장사하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이 넘고 눈 뜨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33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35이 보이고 5 넘으면 금방 40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막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제 막 뛰어들었죠. 우리 보라 씨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네. 내가 나중에 좀 궁금해요. 그 사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이모가 저희 집에 광어 초밥을 사오셨어요. 근데 그 광어 초밥이 막 고급 광어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마트에서 파는 그냥 만만원짜리 그런 광어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광어를 먹고 들었던 생각이 이걸 팔아야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 초등학교 않나? 4학년. 저는 4학년 때. 네. 텔레비전 같은 것도 멀쩡 그냥 다 뜯어서 다시 조립하고 막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TV를 팔아야겠다. 망가진 우산을 고치면서도 우산을 팔아야겠다. 항상 그 CEO?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한켠에 진짜 콩알만큼 있었어요. 이렇게 장사를 어릴 때부터 생각했다면 집안이 좀 원래 이렇게 조금 장사에 피가 흐르거나 좀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식당 장사하셨거든요. 네. 요식업.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저도 부모님이 장사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저거는 함부로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가는 식당에 가도 들었던 생각이 이건 원가가 얼마일까? 완전 사업가 마인드네. 얼마에 띄우는 거지? 이거 가격이 맞을까? 다른 식당 가서도 메뉴판 보고 여기는 이 가격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들? 이게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보라 양의 이미지가 네. 워낙 아기 때부터 또 대가족. 대식구에서 대가족. 그리고 또 장녀로서 맞아요. 그런 또 책임감도 있지 않았을까요? 있죠. 오빠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해요. 막 우리가 다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치? 막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보라 씨가 좀 이루고 싶은 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목표는 돈? 돈이 얼마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싶다 이것보다는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뒷받쳐주는 자본이 있어야겠다. 돈을 벌러 나도 나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뛰어든 것도 있어요.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요. 네. 열심히 이제 물건도 팔고 장사도 하고 좋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굳건하게 마음속에 있었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서 배우가 되셨어요? 배우가 된 거는 약간 내 의지 한 20%? 주어진 상황이 만들어준 거 한 80%? 그래요? 네. 지금 자세히 들어볼까요? 길거리 캐스팅 이런 건가?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방송에 비읍의 생각도 아예 없었을 때. 근데 온 가족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방송 촬영이 잡혔는데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나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약속을 다 하고 잠수 탔어요. 학교 끝나고. 그 정도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지하철 타고 학교 가면은 저 그냥 이렇게 앉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쟤난 보라야, 쟤난 보라야 이러는 게 다 들리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길을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획사에서도 엄청 많이 연락 왔어요. 유독 한 회사에서 계속 러브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만 떨어지면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엄마께서 약간 이런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는 이 제안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왜냐면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너에게는 지금 그 길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듣다 보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의도를 갖고 배우 길을 시작한 거는 아니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드시던가요?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어요. 죽었다며. 지리산에서 죽었다고 통지서까지 날라왔는데? 글쎄 저도 까맣게 몰랐어요. 서곡이야? 미안. 이꼴로 너까지 만나니까 당황해서 그래. 막 별의별 욕도 다 있었고 막 심지어 안티카페까지 생겼었어요. 있는데 막 여기 심장이 아파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확 조여오는. 네, 막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도 나고. 네, 눈물도 나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연기자로서의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남보라가 생각하는 남보라는 좀 어땠습니까? 연기 활동을 하면서 막 제가 생각하는 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한테만 욕만 먹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는 무조건 잘해야 돼. 그러면 나는 욕을 안 먹으니까. 그런 게 더 많았어요. 언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꿈을 한번 얘기해보자. 진짜 계속 얘기하면 이루어진대. 근데 이제 제 주변 친구 다 배우니까 뭐 나는 어디가 상을 받고 싶어. 나는 뭐 최우수상을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제 차례가 됐을 때 난 사실 장사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추 결에 맞춰서 나도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어. 약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꿈조차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집에 돌아가는 이제 그 차 안에서는 난 사실 장사가 하고 싶었어. 약간 이렇게 혼자 되뇌이는. 혼잣말. 네. 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라 씨의 그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시기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맞추고 싶다.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 보라 씨는? 제가 오 박사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네. 수제자. 제가 한번 쓱 네. 스며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기가 선택을 못했다. 맞았어요? 맞죠? 빙고. 정말. 맞지? 네. 진짜? 쌍따봉입니다. 진짜로?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씨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도 본인의 강력한 의지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뭐 처음엔 안 하려고 하다가 어머니의 설득에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시작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 주 힘들고 그랬는데 또 중요한 역에 좋은 이제 그 역으로 네. 캐스팅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또 어떻게 막 못한다는 소리 듣고 막 감독님한테 혼나고 그러는데 또 그게 또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는 언제나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강력하게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보라 씨 마음 안에 굉장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싫은 걸 억지로 한 건 아니지만 싫은 걸 억지로 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 누가 납치에다가 억지로 해갖고 그래서 뭐 꼭 해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한 게 맞긴 맞지만 비중이 내가 꼭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이 비중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구나. 그게 걸렸나 보다. 사업은 자기 뜻대로 한 거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대잖아요. 어릴 때부터. 맞아요. 네.
사실은 배우를 한 게 제가 봤을 땐 재능도 있고 지금은 경륜이 많이 연륜이 쌓이면서 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자꾸 마음 안에서는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본인 주도적으로 본인이 아주 자율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라 씨는. 맞아요. 네. 다 한결같은 리액션이셔가지고. 맞아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본인이 선택한 거 맞아요. 어쨌든 보라 씨가 한 거 맞긴 맞아요. 근데 유난히 처음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이 남보라라는 사람에게 굳이 이게 걸리는 거는 본인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특성이 특성이에요? 있어요? 이 배우를 하는 거는 캐스팅을 해주는 쪽에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탁이 돼야 되는 거라면 장사는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네. 나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거가 본인은 되게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본인 특성이. 자기 주도성이란 거 학습지라든지 무슨 교육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자기 주도 학습 요즘에 엄마들이 진짜 화두인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그렇죠. 자기 주도성은 이제 일단 그 의미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도 지고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지나치게 주도적인 사람들은 네. 자기가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불편해요. 지나치게 주도적일 땐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주도적인 사람이 때로는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해나가는 방향과 그렇네. 그 길로 이게 안 될 때는 좀 불편하니까 약간 고집을 부릴 수도 있죠. 자기 방식을 엄청난 지금 네.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네, 왜요? 들어볼까요? 왜요? 네, 네. 지금 뭔가 왔나요? 고집스러운 게 있고. 기억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본이 주어지면 거기에 정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너무 인지하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이 이해 안 될 때는 이걸 막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가님께 전화를 하죠. 근데 이런 너무 경우가 센가? 많이 있나요? 전화해본 적 있어요, 작가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시라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스스로. 왜 난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지? 왜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안 받아들여지지?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 방식으로 고쳐놓던가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편한 채로 하는 거죠. 왜 보라 씨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에 이제 되게 중요한 약속 장소에 갈 때 네.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시간을 측정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혹시 그래요?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요. 아 그렇구나. 여행을 갈 때도 그 전날 밤에 안 자고 그 다음날 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근데 그대로 돼요? 안 되죠. 그래도 그래도 하시죠. 그래도 그 준비된 거 안에서 되니까 안정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됨과 동시에 완벽주의자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불안이 높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해내고 미리 다 계획되어 있어야 덜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자꾸 바뀌면 아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걸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해서 머리 안에서 계획을 좀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래.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더 쉬운 거여도 바뀐 거 자체가 불안하고 혼란스럽죠. 머리 안에 시뮬레이션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완벽주의자이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좀 쭉 하면서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머리를 스치냐면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좀 편안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근데 아니 엄마 아빠가 애를 13 낳은 거는 본인의 주도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 동생이 태어났는데 또 동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동생이 또 와요. 그래서 동생이 또 생겼네. 또 동생이 또 와.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unexpected, 전혀 예측 못하는 보라 씨가 계획할 수 없는 네. unplanned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어. 그래서 특히 막내가 태어났을 때, 이제 12남매가 우리 집은 끝일 거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13남매가 됐을 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아, 막내? 12하고 13이 좀 느낌이 많이 달랐네요. 완전 달랐어요. 근데 정말 12번째 동생은 진짜 막내처럼 키웠거든요. 진짜 마지막이야. 이렇게 좋은 거. 마지막이랑 막내처럼. 좋은 거 다 먹이고, 막 비싼 침대, 막 비싼 옷, 유모차, 막 이렇게 진짜 정성스럽게 키워서, 이제 끝났겠지? 약간 이랬는데 갑자기 또 막내가 생겨서,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20살이었어요. 저랑 제 동생 20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장녀들 항상 그 장녀 롤이 있잖아요. 그럼요. 학교 갔다 와서 밥 차려줘야 되고 내가 좋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 좋아하면 조금은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항상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내를 또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막 너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다 키워놨는데. 그래서 막내는 정말 제가 거의 손을 안 댔어요. 태어나서도 안 보고 막 뭐 해줘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그냥 엄마가 키워 엄마 얘기잖아 약간 맞아요. 근데 지금 엄마 같은 역할을 이제 20살인데. 하신 거죠. 근데 또 저희 엄마가 또 노산을 하셨으니까 너무 힘드신 게 옆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안고 두 번 안고 3번 4번 안는 게 둘째도 있잖아. 셋째도 있고. 근데 거긴 몇 살이었어요? 둘째는? 저는 3살 차이 나니까 17살이에요. 네. 저도 장녀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K 장녀는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정말 이 장녀의 삶이 생각보다 되게 치열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생이 또 2살 터울인데 저도 꽤 치열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장녀 중에도 뭐 탑 오브 탑이죠, 진짜. 상상이 안 얼마큼 진짜 치열하게 진짜 그 속에서 제가 살았을 거 생각하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조금 되게 솔직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거요?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뭐 거예요? 나의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마냥 다 좋진 않다. 맞아요. 네. 이게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나 딱 고를 수는 없는데 엄마를 좋아해요. 뭐 엄마를 보면 좋고 같이 지내면은 좋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뭔가 힘들게 한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의 탄생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 동생의 탄생도 저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장녀가 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녀로서의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많이 힘들다. 나도 한 사람을 그냥 자녀로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엄마 그 다음에 언니라고 하요. 언니 더하기 언니. 그래서 생각보다 또 제 동생들이 저의 영향도 많이 받는 거예요. 동생들이 필요할 때 당장에 줄 수 있는 사람은 집에 당장 있는 저였으니까 엄마 아빠는 다 이제 맞벌이 하셔서 집에 거의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긴급으로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육아를 잘했나 봐요. 어머님이 이렇게 맡기실 정도면. 네, 잘했어요. 기저귀도 잘 갈고. 그래서 그런 습득력이 되게 빨랐어요. 엄마가 옆에서 뭔가 요리를 하면 이제 제가 배고플 때 빨리 해서 먹어야 되니까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늘 책임감 있게 장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싶었던 것이 언제나 공존했을 것 같아요. 네. 보라 씨 인생에서 이게 나한테는 가장 큰 위기였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큰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동생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집에 가서는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엄마 아빠시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누군가한테 기대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단단하게 받쳐주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좀 악착같이 버텼어요. 집에서 안 울고 딴 데 가서 울고 집에서 오히려 막 얘들아 괜찮지 약간 이렇게 좋아질 거야 약간. 그러셨구나. 가족이 떠나면 얼마나 슬픈데요. 근데 이제 그 슬픈 마음을 사실 슬퍼해야 되거든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픔을 마음 안에 묻고 이제 안 슬픈 것처럼 하는 게 마치 동생들을 건사하고 힘을 내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 이 작은 몸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직 어린데. 그러네요. 힘들었겠네요. 동생이 세상을 좀 떠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나도 뭐 살아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세요? 그 이후로는 자주 들었어요. 그 전에도 당연히 막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컴퓨터 업무를 하다가 컴퓨터도 이제 전원 버튼을 끄면 컴퓨터 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삶이라는 게 누가 전원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계속 작동되는 거니까 그 꺼져가는 컴퓨터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언제 쉬지? 나의 전원은 언제 꺼질까? 그래서 좀 그 뒤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좀 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되게 힘든 마음이거든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쉬고 싶다. 너무 무서운 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가슴 아프죠. 그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쉬면 될 걸. 그거를 죽음을 통해서라도 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보라 씨가 처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본인의 고민. 네. 뭔가를 생산적으로 계속 뭘 하고 있지 않으면 잉여인간이 된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쭉 이야기를 나눈 거를 가지고 한번 내가 왜 그렇지? 보라 씨가 자기 자신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나는 왜 쉬지를 못할까? 나는 쉬면 잉여인간 같은 생각이 왜 들까? 뭔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나? 난 지금 살고 있는데 뭔가 살려고 노력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왜 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어 하는구나.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하고 나서 다리에 알이 박히고 몸이 힘들어야 꼭 운동을 한 것 같이 느끼고 공부를 할 때도 그냥 하면 되는데 코피를 흘려야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치열하게 그렇게 해야지만 보라 씨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삶에 대한 아주 처절한 그 바램, 너무 가슴 아픈 얘기다.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보라 씨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배우 생활에서 슬럼프도 있었을 거고 네네. 굉장히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고 그럴 때는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마음을 좀 나누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이 좀 있는지 주변에 궁금해요. 저는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의지해봤자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실망감만 더 커지고 그러면서 막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분리를 해버리자. 부모님과 나를. 이제 나도 성인이 됐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오롯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만 존재하자. 그리고 부모님도 그냥 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 네. 뭐 형제가 많으면 네. 여기서 또 장점과 배워지는 게 되게 많은데요. 또 보라 씨네 같은 13형제, 13명의 형제는 또 이렇게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어떤 면이 좀 있을 수 있냐면 자녀는 부모를 오롯이 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롯이 대할 수는 없지만 그냥 부모를 좀 나눠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네. 이 동생이 12명이면 제일 장녀니까 네. 아마 남보라라는 큰 딸로서 엄마와 아빠와 보라야 오늘은 어땠니? 보라 너는 무슨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적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는 사랑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온전히 못 받았다고 느끼는 자녀가 있거든요. 온전히 못 받으면 뭔가 어떤 사람이어야지만 내가 존중받고 귀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라 씨가 어쩌면 계속 뭔가를 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계속 발전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이래야지만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좀 있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제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나 봐요. 사실 이건 내가 하는 일인데 뭔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부모로부터 이런 부분에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네. 어릴 때 부모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잘 생각해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라 씨는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셨는지.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듣고 싶었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 얘기를 진짜 듣고 싶었어요. 머리로는 알죠. 엄마도 나를 자랑스러워 할 거야. 엄마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을 귀로 직접 들었을 때에 마음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큰딸 보라야, 잘했어. 역시 너야. 이런 말을 아마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엄마가 의지할 사람 너밖에 없어. 너 때문에 엄마가 진짜 마음이 편안하다. 고맙다. 언제나 잘 노력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아마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은영이 이모가 해드릴게요. 네. 보라야, 열심히 살았어. 매 순간, 매 상황, 한 걸음 한 걸음 너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 잘했어. 우리 큰딸. 고맙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는 스스로한테 이 말을 좀 계속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보라 씨는요, 마음속에 일시 정지 버튼을 만드세요입니다. 좀 만들어야겠다, 지금. 그래서 언제나 보라 씨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그 버튼을 눌러서 정지하고 쉬십시오. 보라 씨가 쉬고 싶을 때는 줘야 되는 시간이 맞는 겁니다. 네. 은영 매직뿐만 아니라 또 준비한 것도 있죠. 선물입니다. 뭐예요? 남보라, 이젠 날보라.
뱀. 좋아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선생님 사진 있으니까 네. 좋은데요. 네. 보라 씨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고민도 좀 털어놓고 선생님의 또 매직도 들어보고 네. 또 진하게 또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진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찾았고, 제 자신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보라 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